안녕하세요. ABS 영어강사 정세익입니다. 오늘은 우리 초등학부모님들이 지켜야 될 4가지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것이고,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초등학부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요런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예, 저도 초등학부모입니다. 아이가 이제 입학하자마자 이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예, 저도 이제 함께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같이 좀 머리를 맞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영상을 제작을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초등은 이렇습니다. 좀 준비의 시기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게 참 중요한 이야기인 게요.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달리기를 합니다. 중학교 때 달리기 시작을 하고 고등학교 때 되면은 정말 전력 질주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달릴 수 있는 기초 체력, 준비를 해야 되는 신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면 안 되냐면은 이제 급하니까 준비를 안 한 채로 그냥 막 허겁지겁 막 가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볼게요. 100m 달리기를 합니다. 근데 딱 준비를 해가지고 근육을 키워가지고 미리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빵 하고 튀어나가는 사람이 잘 뛰겠지, 아무런 어떤 기초 체력도 없고 뭐 근력 운동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허겁지겁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막 가봤자 다 나중에 다 추월당하거든요. 그래서 초딩은 좀 준비를 한다라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4가지 원칙 말씀드릴 거고요. 첫 번째 원칙은 이 독서인데요. 독서라고 하면은 뭐 누구나 이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함께 독서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애들만 시키는 게 아니고요. 함께 독서를 하는 거,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서의 중요성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저녁 시간에는요, 집에 있을 때는 꼭 같이 좀 책을 읽으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읽지 않아도 저는 늘 좀 옆에서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야 이게 이제 독서가 되는 거지. 엄마 아빠는 놀면서 또는 딴 거 하면서 아이에게 너는 독서해라 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아이가 뭐 책을 다행히 좋아해 준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이제 나중에 아이가 커가면서 아니 엄마 아빠는 저렇게 재밌는 거만 스마트폰하고 놀면서 왜 나만 독서를 해야 돼? 라는 심리가 이제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은 아이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다. 책을 보는 게 당연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저녁에 거실에 나가서 책을 봅니다. 자, 두 번째 원칙입니다. 충분히 놀고 충분히 운동하고 충분히 자는 게 중요하다. 이게 이제 놀이와 운동 그리고 이제 충분한 수면에 대한 건데요. 이거는 이미 연구가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똑똑하신 분들께서 이게 중요하다라고 연구를 다 해놨는데 굳이 이거를 우리가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죠. 노는 거. 사실은 이 놀이라는 부분은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 건데요. 뭐 스마트폰하고 놀고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놀이는 정말 좋은 거는 사실 아이들과 같이 노는 겁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놀면서 유대관계도 형성하고 좀 관계에 대해서도 배우고 발달도 하고 이런 놀이가 제일 좋은 건데, 근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는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에도 이 놀이라는 것은 이 아이들에게 좋다. 근데 놀이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좀 모호한 놀이가 좋다라고 하죠. 무슨 얘기냐? 뭐 장난감 같은 거라던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노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그런 놀이는 좀 자연 속에서 하는 그런 애매모호한 놀이보다는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에 데리고 가가지고 놀면은 모호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흙이나 뭐 나뭇잎이나 나뭇가지 뭐 이런 거 가지고 아이들이 놀 수밖에 없으니까 창의력이 발휘될 수밖에 없다. 그런 놀이가 좋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권장은 같이 좀 놀 수 있으면 좋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은 반드시 중요합니다. 이건 뭐 어떤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는 너무 몸이 약하고 뭐 운동 싫어한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그 선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은 반드시 해 주셔야 이게 앞으로 장기전이잖아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요. 사실 또 신체가 건강해야 이게 아무래도 남들보다 공부를 더 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뭘 하더라도 운동은 중요하죠. 이거 중요하고요. 자는 시간 당연하지만 충분히 확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3가지 원칙.
이제 공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잔소리는 언제부터 안 통합니까? 빠르면은 진짜 한 6살도 안 돼서도 뭐 잔소리 안 통하는 것 같고요. 좀 착한 아이들도 고학년에 올라가게 되면은 초3, 초4 되면은 이거 잔소리 안 통합니다. 야, 공부해. 이거 해. 방에 들어가. 이거 한두 번은 통하죠. 근데 그렇게 언제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아이들이 중학교 가서 엄마보다 더 덩치가 커져버리고 이랬을 때에도 야, 너 방에 들어가. 책 펴. 이게 될까요? 안 되겠죠?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그런 다음에 애가 그렇게 해서 공부를 안 해요. 잔소리 한 다음에 애가 공부를 안 하면은 성질을 낼 수밖에 없고, 성질을 내도 애가 공부를 안 하면은 욕을 할 수밖에 없고, 욕을 해도 안 하면은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뭐 때릴 겁니까? 그럴 수도 없잖아요. 애가 더 큰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의 방법은 반드시 오답이라는 겁니다. 당장에는 잔소리 안 하면 안 하니까 너무 힘들죠. 근데 잔소리나 이렇게 뭐 강요를 통해서 공부하는 거는 100% 틀린 답이기 때문에 어떻게 오답인 걸 알면서 그걸 찍습니까? 그거 찍으면 안 되는 거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아, 이놈을 어떻게 공부를 시키지?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직은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환경이나 습관 쪽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요. 반대로 공부에 방해되는 것들은 싹 좀 빼내고요. 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딱 만들어주고, 우리 부모도 같이 좀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린 장기전에 적합한 전략이라는 거죠. 집은 엉망진창입니다. 뭐 공부에 방해되는 뭐 아주 대형 TV도 막 거실에 있고요. 뭐 부모님들은 맨날 거기서 TV 봐요. 그런 상황에서 야, 너 공부해 라고 하면은 말 듣겠죠. 어릴 때는 말 들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속될 수가 없다.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반드시 실패한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공부 습관이 없으면은 이거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자라는 거죠. 자, 그리고 4원칙입니다. 사실 이게 1원칙으로 가도 정말 무방한데요. 오늘 4원칙은 이게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다 중요합니다. 다양한 경험, 그리고 그 경험을 하다 보면 실패를 하잖아요. 요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마 또 교육적으로 관심 많으신 분들은 여기에 참 많은 의미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은 우리 아이가 두뇌 발달을 하게 되죠. 두뇌 발달. 뉴런과 뉴런이 연결되면서 시냅스가 형성되고 이게 두뇌가 쫙쫙쫙쫙쫙 펼쳐져 나가야 되는데, 그 촉매로서 가장 좋은 게 새로운 경험이거든요. 생각해 보시면은 모두가 공감하는 게 애들은요, 새로운 걸 할 때 제일 재밌어 합니다. 놀러 나갈 때도요, 새로운 데 가면은 100% 재밌어 하죠. 특히 어릴수록. 그쵸? 왜? 거기서 이제 막 새로운 자극을 통해서 두뇌가 막 폭발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새로운 데 가면 재밌을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경험 반드시 좋고요. 그리고 이게 실패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이들에게 김밥 싸보라고 해보세요. 처음에는 엉망진창입니다. 실패를 하죠. 하지만 5번, 6번, 10번 시키면은 잘 싸게 됩니다. 줄넘기 처음 시킵니다. 못합니다. 줄 한 번을 못 넘어요. 그런 상태로 몇 달이 지속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잘하게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성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부모들 다 공감하는 게, 애들은요, 새로운 거 하고서 막 잘 안 되고 이러면 정말 짜증도 많이 내고요. 되게 싫어하잖아요. 이제 그때 우리가 그럴 거면 때려쳐라.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말이 나올 때가 있죠. 근데 그때는 사실은 애가 싫은 게 아니라 그날 내가 되게 힘든 겁니다. 공감하시죠? 그날 내가 되게 머리가 복잡하고 지금 뭔가 뭐 고민이 있어. 내가 고민 있으면 애가 조금만 모여도 폭발합니다. 그래서 왜 공공장소 같은 데서 폭발하는 아버님, 어머님들을 보시면은 뭐 저는 잘났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런 경험 있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짜증이 나면은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힘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거는 우리가 잘 도와주고, 괜찮아, 도전하면 돼, 잘했어, 실패해도 돼, 괜찮아, 해봐 라고 하면은 아이들은 합니다. 영원칙 마지막입니다. 되도록 영상 10분 안에 끝내려고 하고요. 10분까지 지금 30초 남았네요. 아빠 엄마는 프로라는 영원칙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정승익이라는 자아가 있습니다. 정승익은요, 게을러요. 사실은 그냥 뭐 이렇게 게임하는 거 좋아하고요, 누워서 뒹굴거리는 거 좋아합니다. 하지만 아빠 정승익은
엄청 새벽에 일어나가지고요, 청소하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웃어주고요, 좋은 말 많이 해주고요, 실패도 괜찮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청소도 열심히 하고요, 저녁에는 독서도 같이 해주고요, 잘 때는 씻겨주고요, 잘 자라고 하고요, have a sweet dream 하면서 영어도 한마디씩 해주고요. 그게 아빠 정승익입니다. 그건 제가 아니에요. 아빠 정승익이 하는 겁니다. 아빠는 프로입니다. 엄마도 프로입니다. 프로는 자기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최선을 다합니다. 프로 배우들, 프로 가수들, 집에 아무리 우환이 있어도 최고의 연기, 최고의 노래를 합니다. 그게 프로죠. 우리는 프로를 그렇게 부릅니다. 자격증이 있는 것도 프로지만 사실은 자격증이 없어도 프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게 프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래서 프로다 라는 말을 쓰죠. 엄마 아빠도 프로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임하는 게 우리 아이들에게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프로도 무너질 때가 있죠. 그래서 아마추어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뭐 10번 중에 우리가 절반 이상 프로로서 우리 아이들을 대한다면은 다 좋아요. 왜 아이들에게 뭐 짜증내고 우리가 화내고, 야 뭐 책 보다가 뭐 제대로 안 해가지고 야 이럴 거면 때려쳐 하면서 이랬을 때 누가 그 뒤끝이 좋습니까? 그쵸? 그럴 때 내가 프로다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더 분석적으로 보고 객관적으로 보고 우리 아이를 좀 프로답게 대해버리면은 나중에도 나도 만족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요,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항상 뭐 저 그렇지만 저도 이제 한 일원으로서 그렇게 저의 각오이기도 하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럼 또 앞으로 이런 포맷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 자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셨다면은, 제 얼굴 안 나와도 괜찮으셨다면은 좀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게 왜냐면은 애 키우면 집에서 이게 항상 꼴이 좀 엉망이에요. 그래서 좀 영상 찍기 그럴 때가 좀 있어가지고 이런 포맷도 한번 고민해봤는데, 괜찮으셨다면 댓글 한번 달아주시고 저는 다른 영상에서 뵐게요.